아시다시피 뭐 국민연금 관련되는데 이제 국고 투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해외 선진국의 많은 사례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사회보험으로서 사회보험 자체는 자체적인 수익과 지출에 의해서 운영돼 나가는 것이 보통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에 충실한 게 우선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모수 개혁을 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개혁을 일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소진식이나 이런 것들이 연장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고 투입을 갖다가 그 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너무 국고 투입을 섣불리 판단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아까 그 하나의 예를 들면서 아까 팩트가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출산 크레딧을 지금 30% 지원하고 있는 걸 국고 100%로 하면은 몇십억이 안 든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거는 맞습니다. 내년에는 몇십억이 안 됩니다. 한 50억 정도가 추가되면 될 텐데 이게 30년대가 되면은 연간 한 700억대가 필요하고요. 41년부터는 한 연간 9천억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50년대는 1.7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결과적으로 한 93년까지는 정부 재정에 115조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워낙 이런 큰 규모로 장기이다 보니까 이런 면이 있다라는 거를 사실관계상 좀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 당국이 출산 크레딧을 30% 지원하는 걸 갖다가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10차례의 그 민간자문위원회 활동을 몇 차례 제가 회의도 직접 지켜보기도 하고 또한 그 오늘 이 자료를 이렇게 다 정리를 그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님 두 분께서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방금 그 우리 연금 기금에 대한 그 국고 투입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그 논쟁의 주제입니다. 이 민간 자문위원회에서. 그래서 방금 그 기획예산처의 그 답변에 대해서 혹시 우리 두 분 그 민간 공동위원장께서 혹시 그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국고 지원과 관련을 해서 논의할 때도 그 유럽 국가나 특히 이제 독일 같은 나라에서 전체 지출의 한 25% 정도 내외를 이제 국고에서 들어간다는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들어가는 그런 25% 정도 되는 일반 재정이 들어갈 때는 국가가 저소득층 다시 말하면 돈이 없어서 가입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입을 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얻을 혜택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거지 정상적인 통상적인 일반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가입을 했고 그로 인해 생긴 적자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는 나라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금 전문가들이 국고 투입에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김남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으로 전환했던 우리나라의 그 취지와 매우 유사합니다. 제도의 독립성 측면에서 국고가 들어온다 그러면 일반 재정 사업화됨으로써 그 제도의 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국고 투입 문제가 쉽사리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획예산처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상당히 점잖게 말씀을 하셨는데 2025년 정부의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65년이 되면은 정부 국가 채무 비율이 156.3%라고 합니다. 매년 0.5%포인트 또는 매년 1%포인트 지금부터 투입을 한다 그러면 200%가 넘어갈 겁니다. 과연 국가 재정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사실상 그것은 감당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국민연금 이사장님께서 흔히 하시는 말씀이 기금의 1% 정도만 청년주택을 위해서 쓰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왜 정부 사업으로 해야 될 일을 기금으로 운용을 합니까? 그거는 정부가 매년 100조 원이 넘는
관리조정 수지 적자, GDP의 4% 정도 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할 때 국고 투입과 관련을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은선 위원장님. 네, 말씀해 네, 주십시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고 투입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고 투입을 했을 때의 재정 효과는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보여드린 아까 이제 배포한 자료에 보시면 이제 추가 재정 확충 로드맵에 따라서 이제 그 기금 추이를 보자면 자료의 34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이 시나리오 몇 가지 이제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이제 많은 시나리오를 제출하셨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점진적인 어떤 보험료 인상 2043년부터 이제 매해 0.5%씩 해서 15%까지 인상을 했을 때 그리고 국고 투입을 2034년부터 GDP의 0.5% 규모로 꾸준히 했을 때 그리고 가입 연령 및 수급 개시 연령을 2038년부터 이어서 상향 조정했을 때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면은 국민연금 기금이 상당 기간 이제 보유가 유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적용되는 가정은 5.5% 수익률 가정입니다만은 지금의 어떤 수익률 증가로 인한 기금 규모의 대폭적인 증가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또 다소 보수적으로 가정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고 투입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재분배 부분, 즉 균등 부분이라고 하는 A값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OECD에서는 이거를 1층 부문, 즉 기초연금에 준하는 부분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낸 만큼 받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그런 어떤 철저한 보험 수리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A값에 근거했을 때 국고 지원의 타당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의 어떤 재정 기반이 보험료로만 되어 있다면 향후에는 660만 원 상한을 가진 이 노동소득이 GDP의 25%가량으로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국민연금 재정을 조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형태의 제도가 되든 간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가 이 재정 기반을 넓히는 것이고 이 재정 기반을 상당히 누진적으로 넓힐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이 국고 투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고 투입을 적정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34년부터라고 가정을 한 이유는 우리가 2033년까지 계속 보험료를 올립니다. 계속 보험료를 0.5%포인트씩 꾸준히 올리면 이것이 상당한 기금 증가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저희 전문가들의 생각이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합하면서 우리가 부담 능력에 따라서 연금 재정을 부담한다라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연금 재정을 구조적으로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 그래서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위원님들 혹시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과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